안녕하세요. 무슨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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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가워라. 좀 한번 사러. 안녕하세요. 공간 플랫폼 운영위원 권민경입니다. 공간 플랫폼에서 주관하는 AI 활용 마케팅 혁신 교육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와 마케팅의 결합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커리어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공간 플랫폼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공간 플랫폼 김연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간 플랫폼 대표 김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짬짬이 또 내셔서 나름대로의 공부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좋은 강연을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만족감이 좀 갈지 그건 아직 의문입니다. 저희 공간 플랫폼은 그야말로 천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로서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좀 다양한 교육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전에 또 공공 계약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AI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었지만 활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GPT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컴퓨터에다 이렇게 살짝 물어보기는 하죠. 저도 물어보긴 했어요.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김연이라는 정치인은 뭐 하는 사람이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줘. 또 우리 동네에 있는 근데 제가 물어본 것이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 이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누구나 알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재창출이 어렵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라서 알고 싶어라기보다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다라는 지적 욕구보다는 내가 좀 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편하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이 강연을 마련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양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업종이라든지 좀 더 축소시켜서 어느 한 분야만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더 깊이 있는 학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양하게 좀 보시고 여러 가지 활용도를 설명에 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계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구체화시킬 수가 있고요. 오늘은 사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를 좀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들 준비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충분하게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고요. 가을에
독서는 좀 어렵지만 GPT랑 노는 그런 즐거운 경험도 한번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 또 더 좋은 교육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혹시 아까 전화번호를 왜 쓰라고 하지 이렇게 하신 분들 계셨는데요. 기록 남겨주시면 그 안에 다시 홍보 내용들 전달해서 다음 다른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강연 들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김연 대표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주로 최신 기술 동향과 교육 방법론을 접목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교수님은 특히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상현 교수님은 다수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다양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여 한국의 기술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자,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거고요. 주로 AI를 이용을 한 뭔가 활용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가상현실이나 로봇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똑똑하게 하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이내엔 아마 인공지능 친구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럴 때요. 챗GPT 옆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나가지고 뭐 하다가 막 하다가 잘 모르면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기술이에요. 정말 똑똑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으로 만든 지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머신러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딥러닝이라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머신러닝은 뭐냐면 인공지능인데 기계가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계 학습이잖아요. 머신이 학습한다. 그래서 그냥 기계가 학습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학습한다, 로봇이 학습한다, 자동차가 학습한다 뭐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정말 많이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중에 하나입니다. 개하고 고양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그걸 못해요. 근데 우리 그걸 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결국 우리는 좋은 데이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데이터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를 많이 습득을 해서 뭔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 상업적인 것들은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그런데요, 챗GPT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챗GPT나 이런 것들은 오픈 AI 플랫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전에 오픈 AI를 이용해서 뭔가 AI를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지금부터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혹시 여기에서 뭐 공대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데이터와 규칙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와 결과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규칙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모델을 먼저 세웁니다. 이런 모델을 세워요. x가 1이면 y는 2, x가 3이면 y는 8. 이게 기존의 모델이었다고 하면 인공지능은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x는 1을 집어넣었더니 y가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Y는 이럴까? Y는 이럴까? Y는 이럴까? 그런데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혹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때 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공장을 자동화를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일단 그 데이터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뭐 광고 쪽에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광고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모아야만 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면 그게 요즘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AI 쪽에 가장 뛰어난 곳이 어디냐? 모르겠어요. 미국인지 중국인지. 분명히 옛날엔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데이터를 얻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중국은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엔진이 중요하니 데이터가 중요하니 이제는 몰라요. 엔진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좀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만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어 방식을 통해서 저 로봇이 자전거를 타는 걸 가는 그 시작이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딱 들어와서 어떻게 변했냐면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요. 로봇이 오토바이가 타서 살아나는 경주를 해요. 2025년도에 살아나고 싸워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오토바이 운전자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1년 남았어요. 한 번 좀 받아보시죠. 지금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챗GPT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형 AI라는 게 있어요. 이 생성형 AI는 진짜 똑똑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뭐 챗GPT나 뭐 제민이나 뭐 이런 데에 있는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독료를 내고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구독료가 비싸다라고 하시면 몇 명에서 하나 아니면 쉐어하셔도 녹화 안 되고 있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얘는 참여력이 좋다라고 하고 얘는 앞으로 가상현실 쪽에서 리마는 어디서 나오냐 그 혹시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페이스북에서 나온 저 모델이고요. 크로바나 뭐 이런 것들 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챗GPT가 전문적인 글을 잘 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 1년 전 얘기예요. 요즘엔 챗GPT가 다 이겼습니다. 다 됐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많은 게 진짜 싸움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챗GPT예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에서 얘네들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모드 자체가 챗GPT 회사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집어넣으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저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챗GPT를 이용을 해서 로고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챗GPT의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냥 등록하시고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시면 이런 게 뜰 텐데 여기에 스타트 나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인데 이거는 조금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력을 상징하는 강렬하고 에너제틱한 파워리프 짐 로고를 디자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보세요. 그냥 봐줄만 한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챗GPT가 또는 챗GPT 말고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의성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이 달라져요.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창의성이, 과연 사람이 창의적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창의적인 거는 못 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엔진을 만드는 되게 전문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자들 이야기를 해보면 앞으로는 창의적인 일은 인공지능이 할 거고 사람들은 그거를 관리하는 일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봐도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잖아요. 소원해 볼까요?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쓰면 돼요. 교수님, 네. 저 이미지가 전에 있던 이미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딴 데서 뺏긴 걸 수도 있잖아요, 저게. 물어볼게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이미지가 예전에 있던 이미지랑 뭐가 다르니?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대답을 해줍니다. 아, 영어에 이렇게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얘는 여기다 대고 이걸 쓰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카메라 렌즈를 중심으로 하고 그 주위에 추상적이고 이동적인 예술적인 형태 어쩌고저쩌고 씁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이게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똑같냐 아니냐 판단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이미지하고는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 얘 챗GPT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건 비슷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제가 한 거랑 여러분들이 챗GPT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랑 제가 보기엔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얘가 여기다 뭐 어쩌고 썼어요. 그러면 근데 저는 여기에서 카메라 렌즈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이렇다니 얘가 다른가요 지금?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물결공역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한테 어떤 명령을 어떻게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거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한국어가 잘 안 돼요. 특히 여기에 한국어 캐릭터니까 한국어를 이미지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미지가 웬만하면 깨집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전 세계 한국말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 1%나 됐어요. ChatGPT가 되게 웃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물어봅니다.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전만 해도 수준이 있으면 제가 ChatGPT한테 이것 좀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알려주거든요. 근데 얘한테 야 내가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잘 알려주면 $100 줄게. 물론 안 줍니다. $100 줄게 라고 하잖아요. 얘들은 결국 사람한테 소리가 안 거예요. 사람들한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뭐그 이원님한테 이원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잘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바쁘시니까. 근데 제가 이원님한테 1억 줄게요. 더 없습니다. 1억. 네. 1억 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해주실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ChatGPT가 또 웃긴 게 뭐냐면 감정팔이고요. 제가 뭔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차이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파란색 별의 개수가 얼마나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짧게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걸 꼭 알고 싶다고 했어.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이런 걸 좀 잘 설명 좀 해줘라고 하잖아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근데 제가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저의 의도는 사실은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의 의도가 뭐였냐면 텔레비전을 보는데 거기에 약간 액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액션 드라마로서 가장 잘 맞는 그 탤런트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중에서 20대는 누구예요? 추천해주세요. 그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생각이 확 좁아지니까 굉장히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챗GPT를 사용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한테 대충 물어보시고 답을 받아서 아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얘는 굉장히 잘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자세하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고 제가 물어보고 있냐면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프리스토어의 즐겁고 다채로운 로고를 디자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로고를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하트가 좋아, 분홍색을 위주로 해줘, 뭐로 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해줄 거라고 했죠. 그래서 ChatGPT한테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좀 외우기가 싫으시면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육하 원칙 생각하시면 돼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뭐 현재 상황을 설명 먼저 이건 그냥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넌 지금부터 시작해서 투어 가이드야 라는 거를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와이프랑 같이 여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뭐 약간 좀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뭐 어쩌고 근데 나는 천안을 너무 가고 싶은데 천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안 좋은데 추천해줘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아까 그 이원님이 그러시던데 얘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네,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말한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이야기를 되게 뻔뻔해요. 지가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확실해?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묻잖아요. 그럼 지가 틀렸으면 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요. 바로 잡을게요. 라고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써줍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지시도 하고 역할도 지정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제가 이거는 챗GPT한테 진짜 물어본 거거든요. 챗GPT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상황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여러 번 질문하고 단계별로 지시하기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확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좋은 예와 나쁜 예, 좋은 예, 나쁜 예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번 질문하기를 물어볼 때 사용자가 요리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좋은 예는 파스타 요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스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크림 소스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크림 소스를 만드는데 부드러운 질감을 내기 위한 요리 팁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얘한테 라고 제가 이야기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넌 매우 유명한 요리 선생님이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가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리 선생님이라니 정말 좋네. 뭐 어쩌고저쩌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대고서 그 이야기를 물어볼까요? 파스타 요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스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얘는 토마토 소스, 뭐 크림 소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크림 소스가 어떤 데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랬더니 크림 소스는 뭐 이런 걸 이용하거든요. 생크림, 버터, 뭐 토마토 소스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오리고, 밀가루, 이런 걸 이용하는데 그러면 뭔가 또 부적이적이 써요. 그다음에 이번엔 제가 진짜 말고 싶은 게 크림 소스인데 크림 소스에서 부드러운 질감을 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요리 팁을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리 팁을 알려줍니다. 혹시 뭐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보면 뭐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고 버터하고 크림을 잘 섞고 치즈는 마지막에 추가하라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밀가루하고 전분을 섞어 사용하래요. 맞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잘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레시피를 갖다가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팁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뭐 파스타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면을 어떻게 삶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차근차근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됐으면 두 번째 질문으로 소스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토마토 소스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순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은 면하고 소스는 어떻게 잘 잡고 마무리를 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기 보면 면을 어떻게 삶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이야기하는지 물을 준비하고 소금 추가해서 뭐 어쩌고 하고 파스타를 넣고 어쩌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면 삶은 시간은 7분에서 10분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알 상태?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이렇습니다. 면 식하고 물기 제거하고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스 만드는 방법. 또 물어보면 되죠. 그랬더니 토마토 소스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재료는 뭐 이런 게 필요하네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만드는 순서는 뭐 올리브 향 내고 토마토 추가하고 뭐 조리 과정은 이거 가루 추가하고 쫙쫙쫙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되게 이쁘게요. 또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ChatGPT한테 또 이제 물어봅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천안시를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일정 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얘 마음대로 짜거든요. 근데 나는 여행이라고 하면 내가 좋은 곳을 갔다가 가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천안 여행 가이드를 많이 해본 베테랑이에요. 넌 베테랑이야 지금부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번에 와이프랑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3일 동안 천안시를 방문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와이프랑 같이 가는 거고 3일 동안 여행 계획을 얘는 어떤 식으로 짜주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와이프는 인공물보다는 자연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분위기 있고 결혼 20주년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일정을 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걸 발표자를 만들고 있는데 제 옆에 방에 있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와이프의 입장에서 생각해. 와이프가 너랑 같이 가고 싶겠냐. 근데 어쨌든 네. 보여주면 결혼 20주년 축하한대요. 3일을 위해서 와이프분이 자연을 좋아하고 감성적인 분위기 있는 여행 일정을 추천해줍니다. 첫째 날 천안 도착해서 여유롭게 천천히 시작하래요. 그리고 해조산을 가요. 그리고 천안에서 분위기 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예를 들면 신불당정 감성적인 카페를 가요.
진짜 축구하면서 어디가 좋아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받아볼게요. 둘째 날은 광덕산에 가는데요. 저도 고등학교까지는 천안에서 나왔어요. 천안고등학교에 나왔거든요.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연 속에서 감성적인 여행으로 광덕산을 트레킹을 하래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대화 만들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라고. 그리고 아침에는 전통 찻집을 방문하래요. 광덕사 근처에는 전통 찻집이 있대요. 맞나요? 있어요. 점심에는 전통 음식을 체험하래요. 이렇게. 오후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역사하고 자연 탐방을 하래요. 그 다음에 저녁은 감성적인 숙소에서 힐링을 하거든요. 셋째 날 볼까요? 네? 셋째 날은 아침으로 선거사요. 가건사 자부상 저는 인공물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아주 저는 자연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점심은 자연 속의 한정식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마무리를 하겠네요. 아까 이거 저거 첫날 선물당에 분위기는 있어요. 어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신분당 일대에 있는 구글 레스토랑이라고 네가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만 추천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추천해주면서 하우하고 안 가봐서 몰라. 이 하우가 괜찮아요. 좋거든요. 여기 이왕 프라이빗에서 오시는 분 계시죠? 어쨌든 저는 가봤는데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얘는 제가 구체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구체적으로 답을 해줘요. 아주 착한 아이, 아주 똑똑하고. 또 하나, 식단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식단 관리 해도 돼요.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입니다. 분석을 해주세요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으로. 그래서 제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얘는 여기 커서에다가 놓고 아까 그 카피 컨트롤 D하고 여기에서 컨트롤 D 붙여놓게 하면 얘가 이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입니다. 분석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만 딱 보고 얘가 알아요. 여기에 구운 고기 요리 있고 밥 뭐 어쩌고저쩌고 김치찌개 뭐 어쩌고저쩌고 떡볶이 뭐 비빔국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단이 보면 전체적으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균형을 이루고 있대요. 괜찮네요. 전통적인 한식과 현대적인 재료가 조화된 아침 식사입니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러면 이걸 얘기할까요? 얘가 그러니까 저는 이 공대가 뭔가 주저리를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몇 칼로리 되는지 표 정리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성공 답을 주겠죠. 몇 칼로리 되는지.
여기 보면 몇 칼로리 뭐 이렇게 해서 쭉 표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 칼로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거기 이제 사회에서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더니 네, 요즘에 살이 붙어요. 나이가 붙으니까요. 그래서 살찌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먹고 오늘은 달리기 못했습니다만 달리기를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면 난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추천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추천을 해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구운 닭가슴살, 생선, 두부 샐러드 뭐 이런 거나 식이섬유나 뭐 어쩌고저쩌고 건강한 탄수화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뭐 포만감을 유지하는 칼로리를 조절하는 방법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를 두고 싶어요. 비싸잖아요. 트레이너가. 그래서 당신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의 1:1 전문 건강 트레이너입니다. 라고 미션을 딱 줘버려요.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너 트레이너야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 트레이너야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나? 제 키가 180이라는 건 아니고 제 원업입니다. 저는 182고 싶어요. 그래서 180이고 몸무게는 80kg이고 근데 뱃살하고 옆구리살이 많아서 살을 빼고 싶어요. 하루에 2000kcal 미만으로 섭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올리면 메뉴하고 성분을 분석해서 표로 만들고 이전 기록을 바탕으로 1인 식단을 누적해서 정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사진을 올리면 전날 기록은 제외하고 새로부터 시작을 해주고 모든 음식은 1인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했다가 맨 마지막 하나 더 넣어봤거든요. 뭐라고 넣었냐면 넌 진짜 엄격한 트레이너야. 그래서 나를 굉장히 하드하게 관리해줘. 엄격하게 관리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가 이거는 이제 여기다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매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매일 반응하겠죠. 이게 여기에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제가 일부러 어려운 기능들은 다 말씀을 안 드릴 건데요.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거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챗GPT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얘를 하나 누르면 새로운 세션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트레이너 미션인데요. 절대 지우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지울 수 있거든요.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 뭐 이의원님하고 이야기가 끝났으니 지워야지 라고 하고 여기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가지고 강남구에서 아침 10시에 즐길 수 있는 브런치 파는 거 알려주고 이거 뭐가 좀 알려줘요. 이것도 한번 했으니까 지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죠. 너는 트레이너고 여기 가운데 트레이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운동, 식단, 생활 습관 중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식단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키는 어떻고 뭐가 어쩌고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 식사 사진을 올리면 바로 분석하고 이걸 표로 정리해 주겠어요. 하루 식단 기록도 이렇게 관리하겠어요. 언제든지 사진을 올려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얘한테 사진을 올리면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볼까요? 사진을 하고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끼를 제가 먹는 거겠죠. 술을 먹은 거는 아침 식사는 이렇게. 그래서 기타나 수경 모양 나와 있고.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올리면 얘는 그걸 다 조정하는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애플리케이션도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 먹으면 이런 거 안 먹어야 되는데 브라우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브라우니 디자인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한번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볼게요. 일단 브라우니 과자에 잘 어울리는 폰트를 먼저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관계별로 물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션을 하나 열렸습니다. 새로. 그래서 폰트를 추천을 받아봅니다. 그랬더니 근접 폰트가 저런 것들이 좋대요. 브라우니한테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무료 폰트 써야지.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 돈이 없으니 무료 폰트 써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무료 폰트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 폰트 중에서 이런 것들은 무료래요. 아 이게 무료구나 라고 이야기를 받고 그 다음에 브라우니에 어울리는 폰트 컬러를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폰트 컬러예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 브라우니 과자에 어울리는 모법의 백그라운드 색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또 추천을 해주겠죠? 그럼 이제 제가 이게 뭐 브라우니 디자이너 뭐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폰트가 이게 폰트가 무료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료고 폰트 색은 크리미하고 그리고 모법의 백그라운드는 뭐 매트 블랙으로 하고 그래서 브라우니 과자에 어울리는 모법을 그려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려주는 거. 네. 이렇게 나왔어요. 나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거 여기 누르면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저작권 없습니다. 저작권이 없어서 마음대로 쓰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제가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고 싶어요.
한국말 잘 못해요. 이게 너무 쓸 때마다 한국어를 이미지로 표현을 할 때는 항상 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포토샵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포토샵에다가 글자 넣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많이 일손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 일단은 생각인데 한국어 데이터를 조금 더 모으면 일단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챗GPT를 이용해서 광고 디자인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광고 디자인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그랬더니 뭔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고가 무엇을 홍보하는지 명확하게 설정을 하래요. 제품인지 서비스인지. 광고 카피 작성하고 디자인 스타일 설정하고 뭐 로고 디자인하고 비주얼적으로 추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아이디어 구상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에 나와 있죠. 청중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이미지하고 비주얼이 효과적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다 꼭 대답을 해주겠죠. 광고 카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행사라고 아시나요? 그 광고 카피 해주는 곳이요. 거기가 옛날보다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챗GPT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광고에서 너의 하루를 물들이다 세상에 단 하나의 휴대폰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감성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슬로건 같은 거 해주고 디자인 스타일이나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한번 해봤었는데 그냥 해볼까요? 세상에 하나 당신만을 휴대폰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슬로건을 만들어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누가 어떤 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흔해요. 사실 이게 좋은 질문은 좀 덜 구체적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이면 아마 더 나의 잘될 것 같긴 한데요. 나의 대변을 슬로건을 좀 만들어달라고. 네? 나이 때 10대, 20대, 30대. 아, 나이별로요? 한번 그걸 해볼게요. 네.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독특하고 참신한 느낌의 슬로건. 이거 아까보다 좀 낫나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거를 저렇게 나오면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슬로건은 이렇게 지금 이제 5개 정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슬로건은 뭐가 될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먼저 질문이 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70대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30대를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나누고 질문을 지금 자판을 쓰니까 언어로 말로는 안 되나요? 요즘에 많이 됩니다. 네, 이 버전이 GPT 4.5라는 버전이고요. 이 4.5부터 시작을 해서는 말로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마이크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이 돼요. 그랬더니 20대거든요. 30대는 이런 꿈을 향한 여정의 함께하는 단 하나의 그래서 조금 낫나요? 40대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하나의 만능형 캐릭터 괜찮나요? 저는 제 인생의 스토리를 남한테 넣어주고 저는 좋은데요. 60대에는 추억과 미래를 연결하는 단 하나의 휴대폰만 보시는 거. 혹시 60대 분들 보시면 마음에 드시나요? 예. 70대 분들은 오직 나를 위한 평안하고 특별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전데. 제가 아까 만약에 죄송한데 만약에 말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 똑같이 GPT를 넣었다고 할 때 모든 답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다르게 나옵니다. 다 다르게 나와요. 네, 다르게 나옵니다. 넣는 근데 사람 그게 같은 많이 똑같은 질문 문자까지 완전히 똑같은데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 다 다르게. 네. 왜냐면 얘가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 길이에요. 문장 하나가 똑같은 게 똑같이 나왔겠지. 그런데도 다르게 나와요. 네, 근데 많이 안 다르죠. 많이 나와요. 많이 안 다른 이유가 얘는 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맞아요. 1년 전에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없잖아요. 아까 거랑 비교. 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 그러면 이야기를 잘해요. 1년 전에 아까 아들하고 이거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나올까요? 아까 30대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30대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창의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그런가요? 아까는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잘 못 풀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페이지를 아니면 10가지 후보를 제안해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볼까요? 저는 사실 이것도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덜 구체적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30대 이 슬로건에 잘 맞는 휴대폰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려줍니다. 아직도 사실은 글자들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더 잘 만들어졌고요. 장담컨대 1년 내에 진짜 끝내주게 나왔거든요. 글자를 다시죠. 왜 하루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봐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진행하면 될까요? 올라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아이디어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폰트 선택도 하고 컬러 선택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나름 머리 짜내봤어요. 근데 레터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50대니까 50대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이런 문구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네. 그 다음번에 이게 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네요 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대고서 레터링 시안을 5개만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은 하는 거 영어로 하면 됩니다.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문구를 그냥 간단하게 해피데이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했어요. 아쉬운 것도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한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토샵 같은 거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얘가 레터링 다 추천을 해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넣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한글로 레터링을 정말 멋있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1년 이내에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구독을 하시죠. 언어 번역은 번역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제 그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메일 보낼 때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저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그날 밤은 진짜 잘 잡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영어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되게 막 그 신경도 많이 써야 돼요. 이메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 저 어떻게 하냐면 한국말로 씁니다. 이거 챗GPT한테 돌려줘, 번역해줘. 저보다 잘했어요. 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문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문체가 있고요. 챗GPT도 챗GPT의 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챗GPT를 이용을 해서 쓰면 안 되는 곳에 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킬러 GPT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등등 웹사이트가 인공지능이 쓴 글을 판별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런 대로 돌리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사적이거나 뭐 공식적이 않은 곳에는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기를 돌려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김사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써주세요.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he pen. 되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뭐 외국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하실 일이 있으시면 챗GPT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되게 좋아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본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너무 싫어. 일본어 까먹는 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 괜찮은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데요. 챗GPT가 이렇게 좋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비서를 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얘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거기에 24시간 내용이잖아요. 저한테. 제가 뭐 해줘 언제나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20만 줬으면 좋겠어요. $20면 정말 똑똑한 비서 하나 보니까. 근데 얘가 만능이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3.12라고 3.9 누가 크죠? 물어볼까요? 물어봤습니다. 3.1이라고 3.9하고 누가 크지? 3.11이 3.9보다 크대요. 그죠? 왜 그랬대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가 더 많아. 사실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번 해볼 거냐면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뻔뻔하게 잘못 계산했네요. 그냥 실수였네. 큰 것이 맞다고 똑같이 얘기하고. 네? 똑같이 큰 것이 맞다고. 어머, 큰 것이 맞습니다. 이봐라. 아니 점점 고집이 세네. 운주 있네. 운주 있어.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말해볼까요? 이거가 이게 바뀌었네. 그랬더니 이번에 맞아요. 3.9가 그래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쩌고 그랬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상태에서 처음 질문 다시 하면 어떻게 답할까요? 요술장에서는 아마 그새 학습을 했을까? 예, 학습을 해서 3.9가 클 거라고 생각은 네. 학습을 해서 지금은 3.9가 크답니다. 어머머야, 그 사이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챗GPT한테 뭔가 일을 시킬 때 반복적으로 한번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엄마가 잘못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개와 고양이를 잘 구별 못해요. 얘가 그런 거예요. 얘가 이런 통수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지금 아마 계속해서 엔진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있겠죠. 챗GPT에서. 그럼 이것도 이제 조만간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데이트 되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YTN에서 제가 연구한 게 거기에서 저희가 만든 게 뭐였냐면 로봇에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그 사람과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사람들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어떤 때냐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못 때릴 거야. 그리고 많이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배변 치우고 막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연구가 되고 있냐면 반려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려 로봇을 가지고서 사람과 같이 인터랙션을 하는데 제가 반려 로봇을 쓰다듬을 수도 있고 얄미우게 한번 책임질 거 한번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로봇 피부를 하나 만들고 그 로봇 피부를 어떻게 꼬집을 때 이렇게 꼬집으면 꼬집는 거야. 얘는 입력과 결과를 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집으면 꼬집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누르는 거, 뭐 비슷한 뭔가를 하고 걔도 답을 주고 뭐 이랬더니 꼬집는 것도 인식하고 쓰다듬는 것도 인식하고 톡톡 치는 것도 인식하고 그래서 조금 더 촉각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인공지능이 이런 데까지 하고 있다. 지금 YTN은 언제 나오셨던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하셨던 거예요? 작년 아, 잘 1년 사이에 뭔 일이 있으셨어요? AI를 고치셨어요? 저게요. 저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사실은 화장을 잠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저를 데려가더니 화장을 하는데요. 와, 이거를 나중에 손톱으로 긁으니까 긁혀지더라고요. 얼마나 섭취해야겠어요. 여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뭐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 있는데요. 예. 신서비서가 배 때문에 걔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너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그럴까요? 네, 한번 질문. 심오한 질문. 몇 년이에요? 몇 년이라고 할까요? 질문 몇 개만 더 받겠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계속 물어봤는데. 이 시간에 즐겁게 말씀 잘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로 공감 플랫폼 AI 활용 마케팅 혁신 강연회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번 강연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AI 기술과 마케팅의 융합이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나눈 지식과 통찰이 앞으로의 비즈니스와 마케팅 전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감 플랫폼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어진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저희와 함께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